지금은 도산 선생을 직접 배운 사람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래 살아서 도산 선생을 직접 배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도산 선생을 배웠고서 4, 5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마 마지막 배웠고 또 도산 선생님이 강연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강연도 듣고 또 설교도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도산 선생이 내 생애에 밑거름이 되고 오늘까지 나를 키워주신 분 가운데 가장 고마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도산 선생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선생님이 민족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사셨는데 그 시대 분위기 또 그 시대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도산 선생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7살 때 평양 숭실중학교 3학년을 끝내게 됐습니다. 그때 일본 총독부가 평양에 있는 숭실전문학교, 숭실중학교, 숭리여자중학교, 삼숭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세 학교를 폐교시켜야겠다.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이 너무 강하고 민족의식이 너무 강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없애야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내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세 학교의 교장이 전부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신사참배를 안 하는 학교는 폐교를 시킨다 하게 되면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를 학생들 내리고 하든지 떠나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학교는 폐교를 시킨다. 그럼 이제 우리 세 삼성이 그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지도자들 또 평양의 유지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많은 학생들을 일본 교육으로 보낼 수는 없고 또 신사참배를 선교사들은 못할 테니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다가 제가 다닌 중학교에는 평양 숭실전문학교에 정두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500명이나 되는 학생을 일본 교육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교장이 돼서 학생들 내리고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학교를 살려야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정두현 교장이 내가 가겠다고 그 이제 교장이 돼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나는 나 혼자 생각에
신사참배를 하고라도 학교를 다니는 게 옳은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떠나는 게 옳은가,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하는 것은 뭐 신앙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또 두 분 장로님이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고 해서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목사님은 거의 세상 떠날 위치까지 갔다가 훈련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얘기가 다른데 나갔다가 들어옵니다만 그 목사님은 그 다음에 산정현 교회 목사님으로 공산치암위원, 그 당시 이제 일제시대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이 하고 공산치하에 산정현 교회 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고단 조만식 장로입니다. 거기 가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생각에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내가 거절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참배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갔는데 공산주의 산하에서는 내가 타협하면 안 되겠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타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산정현 교회에 계시면서 반공운동을 아주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하니까 조만식 장로님이랑 그 교회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그렇게 되면 김일성 정권이 그대로 두드지 않을 테니까 법에 의해서 잡아가고 그건 아닙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산당에서 합니다. 당에서 하게 되면 뭐 경찰이고 뭐 보궐이고 없습니다. 당에서 했다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교회의 전도사님하고 교회 항상 나오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절대로 밖에 나갈 때 혼자 나가지 못하게 하시라고. 혼자 나갔다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니까 혼자 나가지 않고 꼭 한 사람 같이 다니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철일 목사님이 교회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가곤 했는데 하루는 전화를 받으시면서 가까운 친구가 어디서 만나서 함께 상가에 그 의문을 가자 하고 약속을 하면서 목사님이 가까운 데까지 가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상가로 문사를 가려고 하고 나갔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안 나오셨다 그러니까 전화 받고 나가셨다고 말이죠. 찾아보니까 없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노리고 있다가 공산당에서 납치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에 내가 재작년인가요? 그 따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목사님 얘기도 있고 아버님 얘기라고 내가 나한테 자세히 들었는데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가서는 없어지고 말고서는 저는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당이 무엇인가를 했다 하게 되면 그 법이나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김철일 목사님은 공산치하에서 종교교육이 있어지고 그 사모님이 요구하 계시다가 세상 딸하고 아드님은 목사가 되고 따님은 제가 만나고 이제 그랬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는 별로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신사참배를 하고 학교를 2년 더 계속할까 아니면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떠날까 고민하다가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고생하시고 아버지의 친구가 되는 두 장로님도 와서 고문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신자 선배를 그만둬야겠다 말이야. 안 해야겠다. 안 하면 이제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니 어떡하겠냐고 하려는 대로 학교에서 하면 해야지 어떡하겠냐고. 근데 윤동주 시인이 저하고 이제 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만나서 넌 어떡할래? 그랬더니 나는 신사 선배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만주를 다시 가서 거기 영종학교로 다시 가겠다고. 그래서 윤동주는 만주를 다시 갔습니다. 신사 선배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신사 선배 안 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버렸습니다. 학교에 떠나서 1년 동안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17살인데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학교에서 한 20리쯤 떨어진 시골인데 학교 교복은 못 입고 자전거를 통학을 했습니다. 아침에 자전거 타고 평양시 도서관에 가서 9시부터 5시까지 책도 읽고 혼자 공부하다가 5시가 되면 학교 끝나는 시간이니까 또 집에 돌아오고.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이렇게 보면 내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나는 못 갔지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좀 아프고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17살 되고 학교 떠났을 때인데 10월 초쯤 됐을 겁니다. 아마 초가을인데요. 한번 토요일에 집에 있는데, 토요일에 집에 있는데 내 삼촌이 찾아왔어요. 와서 아버지한테 형님 오늘 저녁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오십니다. 바로 우리 앞집에서 주무시게 됐는데 저녁에 학교 교무실에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서 도선생 말씀을 듣게 했으니까 오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때 이제 그 비밀입니다. 뭐 달려나오면 경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전부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님 뭐라는 거 아니 내가 갈게.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날 짚더니 형석이 너도 오나라. 너도 와서 듣고 가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식을 알고 학교 교무실에 가서 저녁 시간입니다. 도산 선생이 말씀을 많이 좀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교회 유지들인데 대부분 이제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나도 거기에서 이제 도산 선생이 하신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뭐라는 거 아니 내일 주일예배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 않고 도산 선생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됐다고 하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이제 오전 10시쯤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180명쯤 모이는 15전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교회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줄 알았는데 도산 선생이 오셨다 하는 소식 들으니까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도산 선생 그때 서점은 형무소에 계셨거든요. 오실 거 그렇지 않은데 오셨다 하니까 이제 우리 동네 분들도 모이고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 두 번째 도산 선생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도 못 가고 고민하고 있던 때 설교 들었는데
그때 도사 선생님은 애국심과 기독교의 사랑인 이웃을 사랑하려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정말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관이 그때까지 교회에 가서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들었지 목사님 아르곤의 설교를 거의 조만식 선생님 것만 들어봤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의 설교를 쭉 듣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하고는 여러 가지가 다르습니다. 많이 다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 때문에 제 인생에 한 변화가 오게 됐는데 그때는 나는 이제 교회에서 자랐고 또 교회에서는 항상 이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도 허락이 되면 신학자가 되거나 목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산 선생의 설교를 가만 듣고 나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와는 다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것은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도산 선생의 설교다. 그것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후회적으로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이 크면 크게 받아들인 거고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게 받아들인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보다는 도산 선생의 마음의 그릇이 크니까 더 큰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 목사님은 교회라고 하는 그릇에서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크지 않았지만은 도산 선생님은 신앙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받아들였으니까 차원이 다르구나 말이죠. 그게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자꾸 읽어보고 하니까 두 번째 이제 그걸 이제 재차를 느끼게 되는 게 민관이 조금 기독교적인 말씀만 들어서 미안한 것 같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 걱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뭐 큰 교회가 된다, 복받는 교회가 된다, 뭐 좋은 교회 걱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항상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했지 교회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때 교회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도산 선생은 신앙을 받아들일 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받아들이니까 정말 신앙을 뭔가 이것은 민족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도 도산 선생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더 주님의 뜻이 아닌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서 조금씩 철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교리가 신앙입니다. 우리 다 교리를 가지고 이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을 교리로 생각한 게 아니고 진리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교리라고 하는 건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과 율법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민관이 도산 선생님은 교회에서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지 교리로 받아들이진 않았구나. 그리고 도산 선생 같은 분은 민관이 민족과 국가를 바꿔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걸 기독교로 받아들였지 교회와는 좀 그 일을 갖기 위한 길, 과정이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큰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인문학 철학 공부를 하고 또 목사가 된다 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교육자가 돼야겠다 하는 것을 택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내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인 일이기 때문에 후회되지 않는데 그런 변화를 주신 분이 바로 이제 도산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학교로 가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1년 동안 학교를 떠났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건 이제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1년 동안 말 없이 자퇴원 선생님 것도 아니고 말 없이 학교를 떠났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생각했는 거 아니 윤동주 시인하고 김용석 학생하고 둘은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떠났다. 그런데 학교가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내가 할 수 없어서 이제 1년 휴학하고서 4년 되면서 학교를 찾아가면서 학교에서 날 받아줄 되는가 아니면 너 학교 떠났으니까 다시 못 온다 아니는가 아주 쫓겨났다 오는 것 같이 이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층층대로 올라가서 이제 교무실 있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김윤기 선생님이라고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쓱 지나가다가 날 보시더니 형석이는 학교 왔구나. 학교 오려고 한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줬던 겁니다. 올 것 같기도 하고 기다렸던 건데 내 담임 선생도 아닌데 이거 아니 형석이도 학교 왔구나. 어서 오라라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나 직접 데리고 가거든 이거 아니 너 학교 같이 가려고 왔지? 예, 그랬더니 나 따라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수습하면서 학교 초부터 학교 오는 거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선생님들이 어머니가 아들을 멀리 보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온 것 같이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여요. 그 1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도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도 또 어머니 밑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 걸린 게 민관이 학교 초에는 신사참배를 가야 합니다. 그 이제 일제시대에 할 수 없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학기가 봄학기 시작되는데 가게 되는데 나도 이제 할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쭉 대회를 해가지고서 신궁 앞에까지 갔습니다. 가면 교장 선생님이 제일 앞에 서고 그 옆에 이제 선생님들이 쭉 옆으로 이렇게 서고 학생들은 이제 따라서 이렇게 쭉 종행을 서게 되니까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옆에 서고 그럽니다. 그 신사참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체육 선생님이 이제 차렷하고요. 최경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90도 이제 저를 경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납니다. 간단하니까 그걸로 끝납니다. 내가 좀 키가 작기 때문에 앞자리에 있었는데요. 우리 체육 선생님이 차렷하더니 경례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 다 경례하고 바로 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돌아서서 이제 같이 오는데 앞에서 이렇게 쭉 우리 교장 선생님 보니까 어떤 분이 앞에 섰다가 돌아서시는데 그 주름살 있는 얼굴에 눈물이 그래서 쭉 흐르고 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당신은 안 가도 되지만은 우리 500명 학생들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구나 말이죠. 그래 그 눈물을 보고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민족 국가가 독립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말이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행복하게 지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일본 청독부가 이 학교를 없애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폐교시켰습니다. 폐교시켜서 우리 선생님들 다 쫓겨나고 일본 선생이 오게 되고, 학생들도 민족주의 학생들을 많이 쫓겨나게 되고, 그 1년 동안 이제 일본 제3중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일본 학생이 반하고, 한국 학생이 반하고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1중학교는 일본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고요. 우리 안병 선생이 다니는 평양고고는 제2중학교가 됐는데, 그건 한국 학생들만 다니고요. 일단은 제3중학교는 여기는 이제 일본 학생하고 한국 학생하고 섞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식민지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학교 안에 들어와서 일본말을 쓰고 한국말을 쓰게 되면 정규직입니다. 이제 일주일 정학이고요, 한 달 정학이고요, 3번 들키게 되면 퇴학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들어와서는 일본말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일본 선생들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래서 그 기분이 뭐인가니 나를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는 이제 쫓겨나시고 계모가 와서 학대받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성격도 뭐 활달하지 않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게 뭐 벌을 받는다든지 뺨을 맞는다든지 그건 없습니다. 그래도 그 학교에 가서는 잡혀가지고 가서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요. 얻어맞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민족주의 학교에서 자라지 않았냐,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부도 뭐라고 말을 써서 좀 이상하게 들렸는데요. 숭실학교 때 있었던 일본 선생이 이제 3분인데, 2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일본 선생이 이제 새로운 선생들한테 우리 학생들의 성보를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얘기했는 거 아니? 1년 동안 학교를 쉬고서 왔으니까 이 민족주의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 경계죠. 이 학생은 사상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잡혀가서 이제 불도 받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그런 아픔을 겪은 것이 잘 됐다 한 생각도 했는데 이유 없이 교무실로 끌어가면 선생님들 다 있는 데서 뺨도 얻어맞고 뭐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와서 그냥 들어오기가 좀 뭐 어색하니까요. 화장실에 가서 이 거울을 쓱 보면 아들 뼈 맞은 자리가 남아있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교실로 들어오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는 오늘 누가 잡혀갔구나 말이죠. 요즘 누가 잡혀가서 얻어맞고 너니 그랬구나.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1년 동안 살기 때문에 내가 교육자가 되게 되면 절대로 이런 교육은 안 한다. 이건 교육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인간 대우해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버림받는 거니까 아니라 지금도 그때 봤던 게 1년 동안이 이제 많은 교훈이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던 교장 선생님 생각을 이제 쭉 하게 되고 끝냈는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4학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1년 쉬고 4학년 다시 돌아왔을 때가 1938년입니다. 38년인데 그 3월 10일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평양에 무슨 그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전부 행렬해서 운동장에 모이러 갔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때는 이제 삼수이 되지 않고 숭실학교 4학년 때니까요. 그 학생들 대회에서 이렇게 쭉 이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그 기념 행사에 가기 위해서 가는데 옆에서 돌리는 그 거리치라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무언가 하고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옆에 있던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안에 도산 선생이 세상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진하다가 도산 선생이 세상 떠났다고 하는 게 3월 10일일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몇 달 전에만 해도 우리 고향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설교해 주셨는데 너무 빨리 가셨구나.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한 가지가 민관이 내 삼촌이 뭐라는 거니 도산 선생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지금은 내 건강 상태로 가석방이 돼서 나와 있다고 자유롭지 못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다시 가게 만약에 다시 가게 되면 얼마나 오래 건강을 유지할지 잘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형무소에 가게 되면 음식을 내가 골라 먹는 것도 아니고 자유가 내게 있는 것도 아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 삼촌이 내 아버지하고 하는 말이 민관이 선생님이 당신 건강을 괜찮았는데 우리가 배우긴 괜찮았는데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 삼촌이 하는 얘기는 민관이 일본 사람들이 혹시 음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살해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아마 도산 선생님도 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석방한 쪽에서도 제가 배웠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진에 가는 동안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선생님이 돌아가셨구나 말이죠.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왜 그런지 행진에 걸어가는데 눈물도 나고 말이죠. 돌아가셨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게 민관이 교회에서 설교를 다 하고 점심 식사를 이제 같이들 하시고서 거기서 아마 우리 그 미수를 따지면 한 20리 조금 넘습니다. 산장까지. 그때 부산 산장에 와서 이제 쉬고 계셨는데 20리가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 걸어서 우리 고향까지 오셨고 또 걸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장로 길까지 이제 한 7, 8, 뭐 거의 1km 가까이 되는데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그 큰 길까지 가시고 또 도산생은 이제 걸어서 또 가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난 왜 그런지 선생님 말씀을 나도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들 어른들이 가는데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동네 밖에 가까이까지 쭉 오시다가 이렇게 쭉 내리다 봤더니 거기 기와집이 하나 있어요. 기와집이 하는데 도산에 그 기와집을 쭉 봤더니 옆에 있는 홍장로님 보고 물어봐요. 시골에서 저만큼 기와집을 가지고 소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농사를 지으면 되느냐 말이죠. 또 어느 정도 생활 과정이 그만큼 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장로님이 설명해 드려요. 저 댁에 이제 얼마 농사를 짓고 가족이 얼마고 이제 그런 얘기 쭉 해드려요. 그러니까 도선생이 쭉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언제쯤 되면 저런 가정이 마을마다 한 절반쯤만 생겼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아주 마을 사람들이 잘 사는 거 한 번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 그건 내가 옆에서 이제 들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인상이 남아서 몇 해 전에 충청도 지방 좀 쭉 다니고 돌아와서 도산생 동생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들러서 좋은 작을 씁니다. 선생님, 저는 마음 놓으세요. 제가 충청도 지방 쭉 다 다녀보니까 이젠 다 잘 삽니다. 다 잘 삽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나보다도 이제 더 다 잘 살게 될 테니까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그 아주 전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득 차 있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애국심이 뭐다 하는 걸 그때 이제 강하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제일 처음 제 생각나는 게 누구하니
몇 개만 더 계셨으면 해방까지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생 독립학을 못 보고 가셨는데 그 생각은 누구나 가집니다만 이제 저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느끼는 거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하고 제가 2년 동안 공산국가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도산 선생이 북쪽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공산주의 사회에 사셨다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내가 사는 것과 똑같은 생각일 거다. 그런데 말이 공산 치하는 일제 때보다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회입니다. 그 아마 내가 성게 도산 선생이 만약에 2년 동안 내가 북한에 사는 것 같은 것을 경험했으면 더 마음 아파하실 거다. 더 고통을 느끼셨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방 못 보고 가셨지만은 북한에서 해방을 맞이한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가시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도산장님이 이제 살아계셔서 막 나보고 이제 얘기하고 그랬다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맞다. 북한은 일제 때보다도 더 잘못된 사회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린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요. 도산 선생님이 일제시대를 살고 뭐 지금까지 북한 공산세계까지 보시면서 우리와 같이 사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을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선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 것 같다. 그 생각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존경하는 분이 마하트마 간디를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정말 인도만 아니고 인류의 스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마하트마 간디의 생애를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드는데 그래서 평범한 얘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영화가 2시간 또 가운데 쉬고 또 4시간 계속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록을 4시간 동안 계속하게 만들었다면 참 성격이 다르게 돼요. 그런데 그 영화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왔으니까 그러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그 간디 선생이 이제 영화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간디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서요. 화장을 해서 이제 시신이 가루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인다스강에 이제 쭉 뿌립니다. 뿌리면서 그 영화 마지막에 뭐고 하니 간디 선생이 남겨놓은 말씀을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남기는데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남고 온갖 폭력은 사라지고 사랑이 남는다고. 그게 간디 선생의 생애입니다. 아마 도산 선생도 좀 더 오래 살아 계셨다고 해도 정직해지자, 진실해지자, 거짓 없는 사회를 살아보자. 그리고 폭력을 반복하는 것은 언제나 죄악이니까 그것은 안 된다. 아마 그 뜻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따 방금에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미국 LA에 가시게 되면요. 그 가까운 곳에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크지 않은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가게 되면 백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시청 앞에 길쭉한 이 구역같이 된 강당같이 점점 벌리된 공원이 쭉 있는데요. 동상이 3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 흑인 지도자로 세시다가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구 동상이 있는 거 아니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갔을 때는 개혁만 세우고 동상은 없었는데 지금 동상이 생겼습니다. 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선생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다 여러 곳에 가봅니다만 거기에 갈 때마다 2번 갔는데요. 갈 때마다 외관에 참 미국 사람들이 생각이 넓고 고마운 분이다. 백인들이 사는데 거기에 흑인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동상에 있고 한국 사람인 도산 선생의 동상에 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도 인도의 간디 선생의 동상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이제 가게 되면 뭐 느끼는 거 아니 이 3분은 국경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온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신 분들이다. 거기에 우리 도산 선생들도 존중을 받을 만한 지도자로서 그게 남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목사가 되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물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책임은 버림받고 있는 흑인들이 인간 대우를 받는 운동이다. 그 운동을 쭉 하면서 이제 희생당하죠. 총격을 받아서 죽고 그러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개인의 존경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그 흑인 인권운동의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 다, 백인들이 다 존경합니다. 정말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던 서재가 있는데, 내가 가본 건 아니고, 우리 박대인 선교사가 갔다 와서 한 얘기인데, 이 서재 위에 뒤에 글이 있는데, 거기 물관이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얘기한 물관이, 저게 꿈 내가 온다. 죽여버려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글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12 아니에요? 12인데 요셉이 사랑을 받다가 혼자 사랑을 받다가 다른 형제들이 미워서 이제 죽이려고 하게 돼요. 죽이려고 우물에까지 잡아 넣었다가 유다라고 하는 그 형이 어떤 거 아니 그래도 내 동생인데 아버지는 갖고 어머니만 다른 동생인데 이렇게 죽일 수 없으니까 차라리 노예를 팔아버리자.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우물에 들어가는 동생을 꺼내가지고서 장사꾼한테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 되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친척을 다 구해가지고서 오건데요. 그때 그 요셉이 꿈꿀 때마다 이구하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그 자기한테 와서 설하더라고 하죠. 자기 와서 고맙다고 생각하더라고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그 꿈쟁이라고 합니다. 그 마틴 루터 킹은 언젠가 내가 흑인을 위해서 운동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거다. 내 자연을 살 못할 거다 하는 거 알았으니까 그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고요. 그 도산 선생은 왜 거기에 이제 동상이 생겼냐면 도산 선생이 이제 내가 우리 좀 이렇게 후진 사회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깨달을 거 있고 배우는 거 있어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게 돼요. 건너가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의탁할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물관이 우리 오렌지 농원들입니다. 오렌지 농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렌지 농원에서는 하루에 몇 사람씩 데려다가 일시키건 일급을 주건 또 보내고 또 주건 보내고 이제 그걸 합니다.
그 도서관에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어떤 제가 농장주가 있는데 나도 거기 가서 일해야겠다 해서 그 오렌지 농원에 가서 이제 노동을 합니다. 하루씩 가서 이제 일교받고 일하는데 거기서 일했습니다. 근데 농장주가 아시아 사람은 늘 써본 일이 없다가 젊은이가 와서 일하겠다 보니까 괜찮을까, 잘 일할 수 있을까 하고 보고 있다가 와서 일해보라고 하죠. 그래서 도산을 내리고 일해보니까 아주 믿을만하고요. 자기 일같이 열심히 하고요. 아주 모범적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주가 돌아다니면서 뭐라 했는 거 아니, 우리 집에 아시아에서 온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같이 일한다고 하죠.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생활이 이제 안정되니까 오렌지 농원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와서 농장에서 일한 젊은이가 몇십 년 후에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다. 그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하고 그 농장주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그 정신을 살려야겠다고 하죠. 기업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동사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세우는 분들도 공헌을 부리고요. 도산 선생의 이름 없이 거기 가서 얼마나 모범을 보여주었으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낸 동상은 간디 선생 때문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여행을 하시게 되면 영국에 가죠. 런던에 가죠. 런던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 옆에 빈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만든 사람들을 동사를 몇 사람 세웠습니다. 이 영국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몇 해 전에 영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간디 선생 동상에는 여기에 넣자. 그래서 유일하게 식민지였던 간디 선생의 동상이 전국에 생겼습니다. 그건 내가 이제 뭐 신뢰나 나오니까 한번 가면 다시 배웠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인류 역사에 정말 위대한 뜻을 남겨줬습니다. 나는 그 동상 얘기를 들을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역의 차이도 없고 인종의 차이도 없고 역사의 희망을 보여준 분이다. 그 세 사람 가운데 우리 도산 선생도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제가 도산 선생을 만나서 오늘까지 선생님이 이제 우리 역사를 쭉 보셨으면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정직해야겠다. 진실해야겠다. 진리라고 성경을 하는데 너무 권시 많고 수단 방법이 많고 정치된 이름을 가지고서 안 할 수단 방법을 다 써버리고 말이요. 이건 희망이 없다 말이야. 이건 희망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에 가보셨다고 뭐라 그럴까? 북한에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위관이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면서 없어진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것도 없습니다. 제일 큰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 다 아시는 일입니다만 저는 직접 체험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죠.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해방을 맞이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9월 초순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나한테 와서 오늘 앞동네 성주가
그동안 쭉 시베리아 만주 쪽에 있다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손님 대접을 하고 조발을 같이 먹는데 가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냐고 그럼 저도 가겠다고. 그 당시 이제 손님을 대접하게 되면 조반을 대접하는 때입니다. 아침 좀 일찍 시간에 갔습니다. 그게 만정대 그 뒷마을이죠. 거기 이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잘 아는 김성주의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삼촌도 있고요. 또 그 김성주의 동생들은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다 인연이 있으니까 이제 나도 간 겁니다. 거기 갔는데 이제 김성주가 왔어요. 초등학교는 내 선배가 되고요. 그때 내가 25살이고 김성주 나보다 8년 위입니다. 8년인데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조반을 다 먹고서 이제 동네 어느 분들 교회 장로님들이 중심이니까요. 이따가 누가 그 김성주 보고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도 되고 독립하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야겠는데 그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성주 때문에 그 아침 모임이 있었으니까요. 그 성주가 앉았다가 번뜩 일어나더니 뭐라는 거 아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게 되면 첫째가 친일파 숙청이고 두 번째가 모든 국토를 빼앗아서 나라가 가진다고. 개인 소유를 놓고 나라가 가진다고. 셋째는 사장과 지주를 다 추방하고 모든 공장에 그 나라가 흡수하고 모든 이제 그 지주나 이런 사람들은 다 숙청한다고 말이요. 그걸 첫째, 둘째, 셋째, 여섯까지 얘기하는데 꼭 초등학교 학생이 숙제를 받았다가 애우듯이 애워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성주가 공산당원이 됐구나. 공산당원이니까 당에서 하는 순서를 그대로 얘기하는구나 말이죠. 공산당원이 됐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해졌습니다. 해지면서 한 3주간도 안 되실 것 같다. 한 3주간 정도 되는데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인데 동네 어른들이 한 두 사람이 나 만나더니 김정은을 평양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를 하는데 보러 가자고 말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오늘 좀 집에 있고 싶으니까 다녀오시라고 오시면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 그분들은 가고 난 또 한 20년가 되니까 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분들이 오더니 나보고 김생 가슴 참 좋았을 뻔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는 김일성 장군을 보러 갔는데 김일성 장군은 아니고 우리 동네 성주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우리 성주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그 김일성 장군 왔다고 그래. 너무 젊어서 가봤더니 성주야.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가까이까지 가봤었는데 성주야 그래요. 그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성주가 만주에 가서 이제 그 독립군 비슷하게 이제 다니게 돼요. 그게 일본 군대들하고 군대보다 경찰들이 싸우고 가는데 거기에 대원이 됐을 거다 하는 걸 내가 그날 느꼈는데 성주가 아니고 성이 김서로 돌아왔거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련 군부에서 스티코프 장군이 어떤 거 아니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김성주가 우리가 기다리는 50대 후반쯤 돼서 김일성 장군이 됐을까 하고 이제 나도 걱정하고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38선이 맥히지 않았어요? 38선이 이렇게 맥히고 나니까 서울에서 무슨 소식이 오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따만큼 소식이 오게 되면 제일 관심 끄는 소식이 뭐이고 하니 누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게 되면 나라를 이끌어갈까 어떤 사람 지도자가 나올까 그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평양 거리에 가보게 되면 벽보가 많이 붙어요. 여기저기 붙는데 무슨 벽보가 제일 많냐 하면
이제 독립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게 되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군가? 서재필, 이승만, 김구, 김일성, 안재홍 이런 사람인데 이 5번째 사람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고 4사람은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재필, 이승만, 김구는 다 서울로 간 사람이고 김일성 장군만은 평양으로 올 사람이다. 평양에 왔다가 이제 서울로 가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평양 사람들은 김일성 장군은 영광 사람일 거고 50대 후반쯤 되는 김일성 장군이라고 간단해 보니까 젊은 사람이 같아요. 그런데 그때 벌써 이건 국제공산당에 사는 거니까요. 김성주 보고서 네가 김일성 되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북한 정권을 맡아가지고서 우리 하려는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 정부의 출발인데 출발부터 거짓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또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6.25가 나니까 지금 이제 곧 6.25가 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6.25 전쟁 났을 때 여러분 경험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나도 오후 2시에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그 신천서 산에 나오니까 광화문에서 전부 방송이 모이고 하니 전쟁 났으니까 군인들은 전부 원부대로 돌아가라고, 장교들 빨리 원부대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 방송이 서울에서 자꾸 방송해서 휴가 나왔던 군인들이 돌아가고 이제 지휘관들이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그런 군인들이 오고 지휘관들이 왔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는 국방부가 있죠. 국방서가 있거든요. 그 뒤에 가게 되면 육군 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육군 해관을 육군에서 이제 장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낙성식, 이제 다 낙성한 낙성식을 한다 하면서 6.25 전쟁 나는 그 전 토요일 저녁에 전군에 나가 있는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까지 다 그 낙성식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책임자 될 만한 장군들이 다 용산 육군회관, 지금 청와대에 나왔다고 대통령 집무실 그 뒤에 모이면서 군인들이 또 어떻게 사병들이 휴가를 줬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이니까 오늘과 내일은 전부 고향에 갔다 올 휴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책임자 장군들이 다 여기 왔죠. 밤새껏 파티 열어가지고 축가 파티 열고 술 마셨죠. 그리고 군인들은 전부 휴가 맡아가지고 왔죠. 전쟁은 갑자기 터졌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석원 장군이 하도 답답하니까 삼천리라고 하는 작품에 그때 우리가 했다고요. 자기도 지휘관 가운데 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철없었다고 하죠.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책임을 졌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것은요, 안보 문제만큼은 확실해야 합니다. 이건 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모든 장군들이 다 육군회관에 와서 밤새껏 술 마시고 파티 열고 군인들이 휴가 주고 전쟁을 그렇게 맞이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김일성은 북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탈린하고 협력해가지고서 2주 동안이면 우리 부산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그게 바로 6.25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내가 2년 동안 살아서 하는데요. 북한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김정은이 뭐라고 하든지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처음엔 다 믿었는데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점은 이거 아니
우리 문 대통령도 김정은이 만나보고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진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진실이 누구만 가지고 있는가? 김정은만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스탈린만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원택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진핑만 알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진실이니까 진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살고 나니까 모여서 된 거 아니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정의고 너희가 하는 건 군이고 모든 정의 표현이 정권과 더불어만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요. 이 다음번에 자유가 없어지고 마지막에 인간애까지 없어지면 북한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 순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애가 사라진다 하면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요. 최근의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 안 됐습니다. 서울대학 사회학과에 사회학 교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나도 잘 아는 사람이고요. 30년 동안 뭐 이제 다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분이 공산당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가면 나도 30년 동안 만나보면 뭐 아니 절대로 우리 현 정부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북한 나쁘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언제나 가만히 보면요. 나는 정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정치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공산당원되는 것이 중앙정보원에서 지금 국정원에서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국정원에서 그 알게 됐다고 한 것은 어떻게 공산당 계통에서 알았는지 그 사람한테 당에서 그런 거 아니 너 잡히기 전에 중국으로 도망가라고 하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왔다가 거기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게 뭔가 아니 그 교수의 부인도 내 남편이 남녀당원이라고 모릅니다. 딸들도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원일 거다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완전히 그 인간이 갖다 없어진 사회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살았으니까 누가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건 이거 아니 이 다음에 없어지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사람이 살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도산 선생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게 되면 이거 아니 북한하고 너희 정부를 하는 거하고 그건 비슷하지 않냐? 지금 정직한 게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 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싶었는데 취임사했던 거하고 끝났을 때하고 결과 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합 얘기했는데 왼쪽은 지금 완전히 돌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싸움은 누가 시켰는가? 우리 정권이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론 탄압까지 가려고 하다가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는 방법하고 우리가 가는 방법하고 자꾸 가까워지게 되면 이건 안 되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러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 가만 보게 되면 북한하고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 노선이 중국하고 비슷해져야 되겠다. 그래야 통일되겠다. 그 방향을 택해야지 않는가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발언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 바꾸는 거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걱정하다가요.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는데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택하는 정치 노선은 무엇인가? 첫째는 진실입니다. 거짓은 용납 안 됩니다. 우리 도산 선생이 말 항상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우리 죽더라도 거짓말 하지 말자. 암만 어려우면 더라도 거짓말 할 바엔 차라리 지키자 말이죠. 진실을 잘. 그래서 도산 선생을 살아가 이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 이거 아니에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 첫째입니다.
두 번째 도산생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민관이 그분은 기독교 정신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도산생의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습니다. 나이도 여기 사무실에 앉았다가 잠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게 도산생의 유명한 말씀이관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그겁니다. 그게 뭐에 깔렸는지 아십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익을 위해 있는 것이다. 정치 목적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도산선생의 정신을 가만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연구하니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다. 의무다. 분열도 아니고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이 정의다. 그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도산 선생님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었다고 했는데 마지막 설교의 말씀일관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원수 없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원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도산생의 말씀을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정직하게 살자. 진실을 시작하자. 마지막까지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족이 국가가 되고 그것이 전 세계가 되는 데까지 우리의 갈 길을 멀리 있다 말이야. 그 책입니다. 그럼 그 말씀 바로 한 사람이 누구인가? 간디입니다. 간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많이 읽은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산생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교수님들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 어려운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평생을 사시면서도 가장 높은 우리 민족 국가와 희망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꿈을 가지자. 나이 들었다고 해서 꿈을 버리는 사람은 안 된다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젊은 사람들 보고 얘기할 때 그럽니다. 내가 기독교 학교에 수시학교에 입학했는데 내 동창 한반에서 윤동주가 나왔다고. 나도 존중하고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도 가장 연세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윤동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우리 유명한 작가인 황 선생입니다. 황순원 선생입니다. 지금 저희 남양주인가에 거기 가게 되면 기념관이 크게 있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장로님 아들입니다. 중학교 나오다 선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소아과 의사계통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홍차희 박사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해도 무슨 얘기하게 되면 난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말. 의사가 되겠다 하는 친구는 있어도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 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때 많은 어린애들이 병들어서 죽는 걸 보고서 말이죠. 난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돼서 저렇게 불쌍하게 죽는 애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그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여튼 100세 갖다 됐는데 말이죠. 지금도 소아과 계통 의사 가운데 제일 존중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분 전좀 늦게 교육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꿈, 그 누가 줬는가? 기독교가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는 뭐 이거아니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실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의 뿌린 씨가 우리들에게 남고 또 그 열매가 또 우리가 남겨줘서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산 선생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도산 선생을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도산 선생님의 정신을 출발점으로 해서부터 이제부터 나가야 합니다. 도산 정신을 실천하고 그 도산 선생이 우리에게 주신 꿈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길은 이제부터 앞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마 기념사업에서도 이런 모임도 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도산 선생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제일 어려운 때를 사신 분이고 제일 어려운 때 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국가에 가장 희망을 안겨주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산 선생을 마음속에 기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고 그 뜻을 보여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닌가. 전 지금도 도산 선생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때 오셨던 그 말씀 그리고 몇 달 후에 내가 행진하고 있을 때 도산 선생이 세상 떠났다고 할 때 받았던 충격 신사참배를 가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흘리실 눈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그걸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것 같이 우리 도산 정신을 다시 한번 선생님께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너야 이미 늙었는데 그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건 뭔가니 항상 새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전 지금 뭐 이런 말 좀 많아졌습니다만 지금도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요 생각은 항상 새로워집니다. 그게 아닌 건 아닌데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대통령이 좀 더 정직해져야지 우리가 믿을 수 없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중요한 책임을 가지시고요. 도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과 우리 국가의 장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책임을 물려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새 출발을 해주시면 오늘 우리 모임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희망도 생기고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도 느끼고요. 그래서 좀 좋은 시간들을 함께 가져주시고 오늘도 우리 도산 선생의 마음을 조용히 안고 돌아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